여기가 그 석주 이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임천각입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할게요. 자, 오늘 친구들하고 현충시설 탐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장소 임천각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도와주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김주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처음 만나서 우리 친구들 소개 제가 잠깐 듣고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옆에 있는 친구부터. 안녕하세요. 권채림입니다. 네, 채림 학생. 안녕하세요, 홍희연입니다. 네, 이현 학생.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집입니다. 임천각은 이제 무려 500년 동안 역사를 지닌 이 종택인데요. 이 고성희 씨 종택으로서 1519년 형조 자랑을 지냈던 이명이라는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임천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천각이 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상용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모두 11분의 독립유공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에서 이렇게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나라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해 2009년 임천각을 현충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현충시설이 뭐예요? 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이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일정한 장소 등으로 이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념비, 추모비, 기념관, 전시관, 독립운동가 사당이나 생가 등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여기 임천각 바로 앞에 있는 철길 혹시 봤어요? 네. 네, 여기에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임천각은 원래 99칸의 고택이었는데 일제가 중앙선 철도 건설을 이유로 이 500년 고택을 허물고 뜯어냈습니다. 이상용 선생님이 이 독립운동을 위해 머나먼 만주로 떠난 지 110여 년이 지난 지금 임천각은 고래등과 같던 99칸의 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반토막이 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천각의 아픈 사연이 몇 년 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최근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힘을 모아 임천각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러한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이 임천각은 어떤 곳이길래 한 집안에서 11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이상용 선생님은 안동시 법흥동 고성희 씨 가문에서 이승목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의 처음 이름은 이상희였으나 이 만주로 망명한 이후 이계원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상용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호는 잘 알다시피 석주입니다. 이상용 선생님은 이 전통적인 유학을 공부하며 경북 지역에서 이름 높았던 어떤 처감 김도화, 서산 김응락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부터 이 일제의 침략이 심해지자 이상용 선생님은 더 이상 책상에서 이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무겁게 인식했고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국가와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일에 망설임 없이 실천한다는 선비의 도리로 자신의 삶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의병항쟁이었습니다. 이상용 선생님이 의병을 하셨다는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상용 선생님은 이 여동생의 남편인 박경종과 함께 1만 5천 양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성충 등과 함께 이 가야산을 근거지로 의병기지 건설에 나섭니다. 일본과 싸울 이제 정예 부대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전투는 해보지도 못하고 이 기밀이 이제 일제에게 드러나 의병항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뜻을 펼치기도 전에 의병 항쟁에 실패하셨다니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상용 선생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계몽운동입니다. 선생님은 이 서양의 사상과 학문을 받아들여 새로운 교육을 통해 이제 국민들을 계몽하여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동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상을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 선생님은 이 길만이 시대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안동에서 그것도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하신 분이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그럼 선생님은 이후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선생님은 1907년 안동 이마면 천전리에 만들어진 협동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한편 일본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사회단체 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력, 즉 이 백성의 힘을 키워 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09년 선생님은 그 류인식, 송기식 등과 함께 대한협회 안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대한협회는 1907년 이 교육과 산업을 일으키려는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이제 지회를 설립했는데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설립된 시기는 1909년 4월입니다. 안동지회장을 이제 맡은 이상윤 선생님은 대한협회 안동지회 취지서를 쓰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밝혔습니다. 멀고 가까운 동지들로 이 하나의 지혜를 조직하여 정치, 교육, 산업을 일으켜 국가를 보호하고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정신을 단합하고 지와 덕을 아울러 증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라가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것은 그 이상용 선생님이 이끌었던 이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계몽운동을 추진하면서도 무장투쟁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한협회 본부가 일진회와 연대를 시도하자 그 어느 지회보다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아, 선생님, 일친회라면 대표적인 친일단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상윤 선생님은 대한협회 간부 등에게 잇따라 편지를 보내어 일진회의 연합 의도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10년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이상용 선생님은 또다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됐는데요. 선생은 오랜 고민 끝에 100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뜻을 품고 만주로 옮겨가 독립운동을 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네, 한번 이쪽으로 걸어가 보면요, 선생님께서 쓰신 망명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서서록이라고 지금 보이죠. 이게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1911년 이제 1월 5일 이제 안동을 출발하면서 만주로 이동을 하고 만주에서 정착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그래서 망명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우리 이상용 선생님께서 남기신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떠나면서, 그러니까 국경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신 글이에요. 한번 나라를 떠나면서라는 고국음 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더없이 소중한 삼천리 우리 강산 선비의 을만예의 500년 지켜왔네. 그 무슨 문명이 노에 앉아 불러들여 꿈결에 느닷없이 온전한 나라 깨트리나. 이 땅에 적이 금을 쳐진 것을 보았으니 어찌 대장부가 제 한 몸을 아끼랴. 잘 있거라 고향 동산 슬퍼하지 말아라. 태평한 그날이 오면 돌아와 머물리라. 네, 우리 소중한 우리 땅에 일제가 나라를 빼앗기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고향을 잠시 떠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럼 친구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채림 학생 얘기해 볼까요? 이상윤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시는 비장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비장한 마음이 잘 느껴지죠. 네, 이현 학생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상영 선생님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요.
네, 두 친구 모두 이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땅을 사랑하고 우리 독립을 끝까지 하겠다는 선생님의 어떤 각오가 잘 담겨져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도 전시실 이동해서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해 볼게요. 네, 이상용 선생님은 1910년대 만주 항일 투쟁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만주 그 한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두 번째는 독립군을 기르는 작업. 이제 세 번째가 독립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독립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제 만주 삼원포에 정착한 후 이제 망명한 한국인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이 황무지와 다름없었던 이 만주 벌판에서 이 동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를 했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기반이 될 이 한인 단체를 조직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단체가 이제 1911년에 만들어진 이제 경학사이고, 경학사는 그 뒤에 부민단 이 한족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용 선생님은 특히 이제 경학사 사장이라든지 이제 부민단 단장을 하면서 이제 만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이 한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아까 말했듯이 바로 독립군을 기르기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발이 이제 신흥 강습소였고, 이 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확대되어서 이 신흥문학교 졸업생들이 한 3,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제 이상용 선생님은 이 독립군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19년에는 이제 서로군정서를 이제 조직한 후에 이 최고 책임자인 독판을 맡으면서 이 무장 항일 투쟁을 이끌었고, 이후 이 선생님은 1910년대 만주 한인 사회를 이끌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신 것이죠. 이상용 선생님이 만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힘을 쏟던 이 1912년에서 13년 두 해에 걸쳐 이 흉년이 거듭되었고, 거듭되는 흉년과 이제 풍토병, 수토병 같은 이런 질병들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주 독립운동이 재정적으로 돈은 이제 어렵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선생님이 이제 고향에 있는 임청각을 팔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산을 처분하셨나요? 임청각을 파실 때 고성희 씨 집안의 구성원들에게 이 돈을 빌리는 형태로 이제 매매를 하셨죠. 임청각을 파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청각을 이제 파실 때 그 고성희 씨 집안의 구성원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임청각을 매매하셨죠. 이후 이제 일제가 호적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상윤 선생님과 아들 그리고 그 손자 때까지 모두 일제 치하의 호적 등록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임청각의 소유권이 고성희 씨 집안의 여러 이제 구성원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상윤 선생의 그 종손이던 그 이항증 선생이 발품을 팔아서 총 68명의 관계자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낸 끝에 2010년 8월에야 이제 소유권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택인 임청각을 파셨을 때도 종손으로 마음이 대단히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후손이 그 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임청각의 아픈 역사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25년 9월 이상윤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무렵 임시정부는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국무령 체제로 이제 정치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국무령으로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을 모셔오게 된 것이죠. 임시정부로 온 선생님은 당시 이제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이 독립군을 이끌어 이제 항일 무장 투쟁에서 큰 성과를 올렸던 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각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을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선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독립운동 단체를 이제 조정을 하고 이런 통합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선생께서는 1926년 봄에 국무령을 사임을 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만주로 돌아온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선생님은 그 의연히 학교를 계속해서 이끌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애국 사상을 이제 심어주게 되죠. 그리고 1932년 5월 이상윤 선생은 지금의 이제 중국 길림성 그 설안현 이도향 그 소가천자촌이라는 곳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 선생님 이제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내 유해를 이제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결국 석주 이상윤 선생은 1990년이 되어서야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서울국립현충원 임시정부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용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돌아보면 그와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임청각에는 모두 11분의 그 독립유공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인 김우락,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또 손자 며느리 허은, 동생 이상동, 이봉희, 조카 이형국, 이운영, 이광민, 그리고 당숙, 이승화 이렇게 해서 총 11분입니다. 먼저 이제 이상용 선생님과 일생을 함께한 아내 이제 김우락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김우락 선생님은 1854년 안동시 임하면 천전이 여기 기념관이 있는 이곳 내암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선생의 이제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천석군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당시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가장 세가 좋았던 석주 이상용 선생에게 이제 시집을 간 것이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큰 종갓집의 이제 종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용 선생님이 이제 만주 망명을 선택하자 김우락 선생도 57세의 나이로 함께 이제 만주 망명길에 올라서 지도자의 아내로 어려움을 꿋꿋하게 감내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선생님이 그 김우락 선생이 남긴 가사가 있어요. 거기 쓴 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해동교거사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60의 나이 늙었구나. 이 몸 어찌 다시 젊어 영웅 열사 모으면 독립국권 쉬울 것이니 아무리 여자라도 이때 한번 쾌설하고자 하니 백수 노인 우리 죽은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가사에는 그 나라 잃은 어떤 분통한 마음과 또 여성의 몸이지만 독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어떤 김우락 선생의 포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선생님은 이상현 선생님 옆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다 1932년 5월에 이상윤 선생님이 이제 순국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경찰의 이제 감시를 피해서 그 항상 이제 밤에 이동을 해야 했고 또 선생님은 이제 습종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이제 손자에게 업혀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모진병을 얻은 후 이 김우락 선생은 결국 1933년 4월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여기 김우락 선생님 외에 또 소개해드릴 여성 독립운동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허은 선생님이요. 네, 맞습니다. 허은 선생님은 1907년 구미시 임은동에서 태어납니다. 그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이 왕산 허위가 이제 집안의 할아버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선생의 어머니가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은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8살에 가족들과 함께 만주 영안현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1922년에 석주 이상윤 선생님의 손자인 이병화 선생과 결혼을 하게 되죠. 훗날 이제 이때를 회상하며 허은 선생님은 항일투사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투사 집으로 시집간 것은 운명이었고 2800리 시집가는 길은 앞으로 전개될 인생길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길이기도 했다. 조국의 운명이 순탄했으면 그리 되었겠는가라고 회고합니다. 그 뒤 선생님은 이제 조국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가족들은 물론 이 만주 지역 그 항일 지사들의 그림자가 되어 온갖 고난을 이제 견뎌냅니다. 네, 선생님은 굶주림과 추위, 각종 전염병에 맞서야 했고 특히 이제 잔혹한 일제는 물론 중국 마적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설호군주왕서 등 이제 중요한 회의가 이상용 선생님 집에서
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하루 이제 부족한 끼니를 마련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이듬해, 그러니까 17살 되던 해에는 그때 감기가 들었는데 쉴 수가 없어서 이 부뚜막에서 쓰러지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설어군정서 대원들과 김동삼, 김형식과 같은 이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에게 손수, 옷을 지어드렸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즉 선생님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보필해 드리는 것이 곧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8세 만주로 가서 저희 나이 때 시집을 가고 이후 집안을 돌보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원 선생님도 김무락 선생님과 같이 국내로 돌아오시게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32년 만주에서 돌아와 임청각을 처음 대면한 그 허은 선생님은 감개무량했지만 그것도 잠시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다시 안동 와룡면 도곡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궁핍한 데다 힘들었고 가족들은 이제 호적이 없어서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그 뒤 1945년 이제 광복이 되었지만 그 6.25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허은 선생은 다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랜 세월을 견뎌냈던 선생님에게 1990년 기쁜 소식이 날아들죠. 그 시할아버지 이상용 선생님의 유해가 중국에서 봉환이 되었고 또 남편 이병화 선생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95년 이제 88살이 된 선생은 회고록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시게 돼요. 지난 90평생 되돌아봐도 여한은 없다. 고달픈 발자국이었지만 큰일 하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라고 겸허하게 회고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누구나 이제 저 회고록을 읽고 마지막 선생의 말을 되새겨 보면 마음이 저릿할 것 같아요. 이처럼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뒤에는 김우락, 허은 선생님을 비롯한 이 여성들의 노력과 희생도 있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이제 만주에서 그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를 지키며 또 길러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단순히 남성을 따른 것만은 아니라 독립운동과 함께하며 지키고 돕는 것이 곧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는 그래서 그 뜻을 세우고 강인하게 운명을 헤쳐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고난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이 여성들도 함께 기억할 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이제 반쪽이 아닌 완전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되어서 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선생님, 그럼 석주 이상용 선생님에게 독립운동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네, 이상용 선생님의 삶은 민족에게 닥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했던 고민, 공부 그리고 실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이 심해지던 1894년부터는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의 삶은 한국 근대 역사의 큰 과제였던 그 독립을 향한 치열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 이상용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삶은 바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과 또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희망의 리더십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라와 결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